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시죠? 현대차가 얼마나 팔았고 어디서 얼마나 잘 나가고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했나 이런 기사들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반응이 어떤가요? 이게 진짜일까부터 시작해서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판매량 기사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조금만 틀면 현대차가 테슬라는 물론이고 벤츠랑 BMW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현대차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새로운 전략, 이번 신형 지구공이 아쉬웠던 이유, 그리고 이게 차주들한테 끼치는 영향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매량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걸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따져보면 이 기사가 영양가가 있는 건지 단순 숫자 노름인 건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 전체를 합친 판매량인지, 두 번째는 현지에서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팔린 건지 따져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백분율이 상대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건지 절대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건지, 이 세 가지만 따지면서 봐도 숫자를 보는 시선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판매량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전 계약하는 이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마케팅 효과라고요. 신차 출시 이후에 판매량 기사가 나올 때까지 신차 효과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잘 나가요,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해외 시장 판매량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에서 이만큼 잘 나가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판매량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넘사벽이고 경쟁 브랜드라고 할 만한 제조사도 딱히 없잖아요. 이건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있죠? 이 대중 브랜드들은 일단 당분간은 판매량 어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판매량 기사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중 브랜드한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미 시장은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어서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동남아나 러시아 시장은 다릅니다. 이쪽은 일본차가 잠식하고 있던 걸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뺏어오고 있거든요. 통계 자료를 볼까요? 러시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팔린 차가 166만 7천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라다가 35만 대 정도를 팔아서 시장 점유율 21%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기아입니다. 20만 5,800대를 팔아서 12.3%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은 현대차가 16만 3,200대를 팔아서 10%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토종 브랜드를 뒤로하고 2등과 3등을 현대차가 먹었다는 거죠. 그룹 차원으로 따지면 22.3%니까 라다를 뛰어넘었다는 소리도 되고요. 그 뒤로는 르노가 7.9%, 토요타가 5.9%, 폭스바겐이 5.2%를 차지했습니다. 동남아 시장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베테랑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3만 4천 대를 팔아서 시장 점유율 21.5%, 순위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만 9,800대 정도를 판 토요타가 차지했고 3위는 2만 1,500대를 판매한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뉴스고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브랜드가 해외의 어느 곳에서 선전하고 있고 일본차 브랜드만 잠식하고 있을 줄 알았던 시장을 한국 브랜드가 뺏어온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굳이 판매량에 연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네시스는 오히려 판매량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보도 자료나 기사가 나올 때 굳이 판매량에 초점을 둬야 하나 이겁니다. 저는 판매량 대신 앞으로 다른 게 강조되었으면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네시스는 현대차 그룹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벤츠 하면 S클래스를 떠올리고 BMW 하면 M3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판매량은 E클래스가 압도적이고 BMW도 M3의 판매량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소수가 만든 이미지를 보고 다수가 소비를 결정한다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중 브랜드는 판매량하고 점유율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만큼 기반이 탄탄하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되니까요. 대신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는 상위 브랜드가 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폭스바겐이 건재하기 때문에 아우디나 부가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건재하게 살아남고 있는 거고요. 토요타가 잘 나가니까 렉서스도 잘 나가는 겁니다. 현대가 토요타만큼 잘 나갔다면 어큐라가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닛산하고 인피니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그래서 제네시스는 판매량보다 어떤 기술이 들어갔고 어떤 철학이 담겨있고 시장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 이런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신형 지구공이 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신형 지구공을 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K8이나 아이오닉5 같은 차들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듦새와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차들을 타면서 느낀 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구공도 충분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기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굳이 현대차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걸 제네시스까지 나서서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나는 국어도 잘하고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심지어 사회탐구도 잘하고 한국사도 잘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건 이미 다 알거든요. 제네시스는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지금부터 이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지구공이 아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출시를 안 하고 올해 말에 출시를 했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 올해 말까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적용하고 주행거리랑 충전 속도를 늘린 순수 전기 모델까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출시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지구공의 이름과 역할에 비해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차 자체는 당연히 훌륭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수능 만점 학생 같다는 거죠. 다 잘하는 거 아는데 굳이 나 승차감 좋아요, 나 제일 잘 팔려요, 이런 걸 어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제네시스가 가져갈 역할은 명확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팅어를 비롯한 고성능 모델들이 판매량은 많지 않아도 이미지 메이킹 역할은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소수가 만든 이미지가 다수의 소비를 결정하니까요. 만약에 스팅어 V8 모델이 나와서 출력이 무려 700마력을 넘는데요. 외신하고 자동차 전문 매거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평가도 월등하게 좋고 서킷에서 M5를 백점으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은 M5를 이길 수 있는 차를 만드는 브랜드, 스팅어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겁니다. 정작 판매량은 그랜저가 월등하게 많겠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됐고요. 그 브랜드의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되고요. 내가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제네시스의 역할은 뭔가요? 현대차 그룹은 기반을, 제네시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닦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그룹 차원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고성능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이미지 메이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지구공 같은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쌍용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쌍용차가 성공한 이유는 뭐다? 현대차 그룹이 만들지 않는 차, 그 당시 현대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옵션과 서비스가 쌍용차한테는 경쟁력이었고 이게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는 어딘가요? 누가 뭐래도 테슬라죠. 지금 테슬라가 못하는 건 뭔가요? 만듦새죠. 테슬라는 배터리팩, 기술, 성능, 소프트웨어 기술 모든 게 넘사벽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갖춰야 할 걸 거의 모두 갖췄다고요.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로서 갖춰야 하는 건 아직 부족합니다. 승차감, 소음을 잡는 기술, 자동차로서 가져가야 할 디테일, 이런 건 지금의 제네시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 지구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하루아침에 벤츠랑 BMW를 잡는다? 이건 정말 갑론을박이 치열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다릅니다. 벤츠랑 BMW, 심지어 포르쉐도 이제 시작이고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누가 1등이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벤츠를 따라잡는 게 어려운 것처럼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서 제네시스를 따라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구공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지구공의 만듦새가 아쉽다는 게 아닙니다. 지구공에게 부여된 역할이 생각보다 작아서 아쉽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공이 내연기관 모델도 나오면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되는 순수 전기 모델까지 나왔어요. 자율주행 기술도 레벨 3 수준이래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심지어 테슬라도 못하는 걸 제네시스가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이 정도 급의 전기차를 내놓은 브랜드가 하나라도 있나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형 세단이고 공간성, 옵션, 정숙성, 디테일 이 모든 걸 갖춘 차가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이자 넘사벽이라 불리는 테슬라가 못하는 걸 제네시스는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린가요? 현대차 같은 대중 브랜드는 아직 판매량을 어필하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아닙니다. 미래의 기술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게 더 맞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를 잡네, 테슬라보다 이게 좋네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생길까요? 와, 현대차가 드디어 일본차를 밀어내기 시작했구나, 차가 진짜 좋아지긴 했나 보네. 이거랑 동시에 제네시스 정말 대단하네, 전기차 시장을 현대차가 선도해 가는구나, 외국인들한테는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만드는 자동차 그룹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만큼은 시간적 여유를 조금은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현대차 그룹에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새벽 2시에 공개되는 애플의 신제품 론칭 행사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네시스 신차를 주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선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2등을 위한 자리는 없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다들 리더가 되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의 역할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가능성도 이미 충분합니다. 앞으로 제네시스한테 좀 더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부여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자동차 제조사에게 판매량 어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할도 나눠줄 필요가 있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대중 브랜드는 실제로도 일본차를 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기반이 탄탄하다는 걸 판매량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그 이상이
강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차를 만들고 어떤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비전을 제네시스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특히 테슬라가 못하는 걸 제네시스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만큼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성능 개선과 미래기술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인들이 애플의 신제품 발표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네시스도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는 기대가 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과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자동차 판매량의 필요성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